시적절하게 출범하는 국가 비상대책 국민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불세출의 영웅이신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민주주의의 길을 닦아 놓으니까 60년 만에 빨갱이들이 그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한다고요. 사드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무사려하게 핵폭탄을 우리 서울 한복판에 날린다면은 이것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고공에서 맞아가지고 터쳐 없애버리는 이 신기한 무기를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미국이 도와서 배치하겠다는데 이걸 반대하는 게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갔다 온 모 전직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일당 20만 원씩 받고 전국 도처에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사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반대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나는 20만 원 갖고 여기 왔을 뿐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나라 공권력이 막지 못하고 대통령이 안 계신 가운데 국무총리가 대행해서 현장에 갔는데 물 세례, 계란 세례를 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가 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건방지게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만인의 자유라는 이른바 자연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유를 누리는 만인의 자유가 행사된다면 그대로 방치된다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1차 대전 후에 유명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히틀러라는 독재자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전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제한 없는 자유,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자유, 사드를 반대하는 것을 당론을 채택한 이것이 야당이라고 출범하는 이런 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려면 민중이 성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것은 영원히 성숙하지 않는다고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민중,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허용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고 독재자를 등장시키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고 사드를 반대하는 이 무리들, 만약에 박원순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은 노무현이가 하려다가만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에다 기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2018년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보고 평택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하와이로 가든지 결정하려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같은 이 얼빠진 김치국부터 퍼마시고 있어요. 미군이 가면은 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맺는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는데 미군이 가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전에 몇 년 전에 3년 동안 근무하고 가는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개탄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에 제일 가는 강군이다. 그 강군을 대표하는 사성장군과 함께 나는 3년 동안 자랑스러운 유엔군을 지휘하다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공유함으로써 적의 침공을 대비하고 있는데 또 한 놈 정보를 공유하는 놈이 있었다. 누구냐? 김정일이라는 놈이 우리 한미연합사령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노무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무현이 노선을 따른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있습니까? 갑니다. 가면은 대한민국은 망하고 김정은이가 인공기 휘날리는 가운데 리무진 타고 당당하게 서울에 무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는 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의 여건은 얼마든지 지금 구비되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 입법부, 행정부에 빨갱이들이 스며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됩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빨갱이들을 모조리 숙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을지 연습도 하고 또 한미 합동 그 군사 연습을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 공군이 북한의 핵시설, 핵기지를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별로 근거가 없는 하나의 그 바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중 하나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까지 우리 국가 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이대영 회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를